부산 좌천동. 1991년 여름의 끝자락, 한 고등학생이 두리번거리며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다.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잃어버린 공을 찾기 위해 폐공장 인근까지 들어선 것이었다. 낡은 철문 너머로 뿌연 먼지가 깔려 있었고 초여름 장마 이후에 습기 찬 공기가 피부를 끈적하게 감쌌다. 그는 철문 아래 틈으로 손을 넣어 공을 찾다가 무언가 딱딱하고 축축한 봉지를 만졌다. 본능적으로 손을 뺐지만 이상한 호기심이 그를 붙잡았다. 봉지를 꺼내 열어본 순간 강렬한 악취와 함께 붉게 변색된 물이 그의 발등을 적셨다. 안에는 사람의 손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공장 지하로 향하는 숨겨진 입구를 발견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콘크리트 벽에는 오래된 피의 흔적이 눌어붙어 있었다. 탱크실이라 불리던 공간 안에는 각각 비닐에 쌓인 시신 일부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시신은 11구로 추정되었고 모두 심한 훼손 상태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노숙인으로 추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독거노인 또는 실종자 리스트에조차 없던 인물들이었다. 경찰은 이 공장을 관리하던 전직 약품회사 직원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던 관리인이었고 공장 폐쇄 이후에도 근처에 머무르며 이곳을 사실상 자신의 은신처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고립된 생활을 지속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가끔씩 노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불러들였다고 한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의 단서가 된 검은 봉지를 발견한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어두웠고 숨이 막힐 정도의 악취가 진동했다고 했다. 형사들은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색을 이어갔으며 발견된 의자에는 철사가 감겨 있었고 날카로운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공간을 꾸미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왔음이 분명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콘크리트 벽에 남겨진 손자국과 자필로 쓰인 낙서였다. 낙서에는 나는 이들을 구원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고 숫자와 날짜, 신체 부위가 기록된 목록도 발견되었다. 이는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분류해가며 행해졌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기 직전 부산항을 통해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몇 달 뒤 태국의 한 모텔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건은 한동안 은폐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들이었기에 대중의 관심도 크게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도 언론에 사건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공장은 사건 직후 철거되어 창고 단지로 바뀌었다. 현재는 그 자리에 무역 관련 창고와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밤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진다. 창고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괴담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형사들은 당시 사건을 두고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고 반복되었으며 인간을 실험체로 여긴 자의 광기 어린 기록이었다. 한 형사의 수첩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신이 되고 싶어 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존재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신화를 만들고자 했다. 그 사건 이후 좌천동은 더 이상 같은 동네가 아니었다. 밤이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철문이 흔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이유 없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오래된 주민들 중 몇은 그 자리를 떠났고 새로 이사온 사람들에게는 그저 값싼 창고 부지일 뿐이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알고 있다. 아직도 그 지하 탱크의 일부는 콘크리트 아래에 그대로 존재하며 그곳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괴담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리고 실화는 종종 괴담보다 더 무섭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